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올 한 해 주요 이슈를 다루는 기획보도 시간입니다. 신정 차량기지 이전은 양천구 주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이죠. 소음과 분진으로 주민 불편은 물론 부동산 시장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차량기지 이전 부지가 김포로 가닥을 잡으면서 신정 차량기지 이전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양천구와 김포시가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교통 사각지대 해소와 교통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 양 지자체가 뜻을 같이 한 겁니다. 이 같은 합의에는 신정 차량기지 이전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사업 타당성을 높이기 위함인데 김포시는 유휴지 활용을 위해, 양천구는 오랜 수건 사업을 해결할 수 있다는 양 지자체의 이해가 맞아떨어졌습니다. 사용하기 불가능한 그 유휴 부지들 좀 많이 있어요. 그 부지들 좀 활용할 생각이고요. 차량기지가 새로운 모습 탄생해서 이게 공원, 체육시설, 그리고 다른 용도로 같이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많이 봤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에게는 차량기지를 잘 활용하면 주민들에게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다. 업무 협약을 체결한 양천구와 김포시는 신정지선 김포 연장을 위한 사업 타당성 연구 용역에 들어갔고 지난달 준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용역 결과 일단 사업 진행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경제성이 어느 정도 입증돼 사업이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경제성은 이제 양호하게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용역사 입장에서도 부풀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수요를 분석해서 나온 그 경제성이고, 다만 최종 보고회까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수치는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약간 변동성은 좀 있는 것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정지선 김포 연장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면서 신정 차량기지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재건축 추진도 힘을 받게 됐습니다. 신정 차량기지가 도심 한복판에 있다 보니 목동 주민들은 소음과 분진 피해는 물론 부동산 시장에도 악영향을 받았습니다. 주민들은 재건축과 동시에 차량기지 이전 사업이 진행돼 주거 환경 개선과 함께 경제적 피해가 없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 동시에 같이 진행이 됨으로써 여기 설계를 하거나 이후에 재건축이 될 때 아파트 질 때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훨씬 더 좋은 그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막대한 이전 비용인데 차량기지 부지를 개발해 이익을 반영한다면 차량기지 이전의 선제 조건인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과 차량기지 이전 사업을 위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사비를 국가 재정으로 무조건 투자해달라고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것을 감안해서 경제성이 나와야 된다. 그런 면에서 현재 차량기지가 도심 한복판에 있고 그 지가로 볼 때 상당한 그 공시지가를 갖고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도시개발을 통해서 그 이익을 확보하고 공사비를 충당하면 충분히 경제성이 나온다라는 그런 이제 계산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수십 년간 지역의 애물단지로 전락하며 소음과 분진 피해는 물론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던 신정 차량기지. 신정지선 김포 연장이라는 돌파구를 찾아 이전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올 한 해 은평구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우여곡절 끝에 은평으로 온 국립한국문학관 건립공사가 시작됐고 주민들의 반발로 난관에 봉착했던 광역자원수환센터는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손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사업이 첫 삽을 떴습니다. 유치 전 과열 등으로 사업 추진이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지역 주민들의 노력이 더해져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2015년도에 이미 이곳에 그 한국문학관에 들어오기로 했는데 16년도에 갑자기 바뀌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때 은평 구민들이 우리 아이들 빼고는 다 서명을 했어요. 우리 국립한국문학관이 은평에다 유치될 수 있게끔 해달라 해서 우리 은평 구민들 28만 명이 서명을 해서 이곳에 드디어 이렇게 착공식을 오늘 하게 됐는데요. 굉장히 보람 있습니다. 문학관은 한국문학의 역사를 수집 기록하고 보존 연구하는 곳으로 2026년 하반기 개관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의 정말 문학이 일취월장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서의 역할을 우리 국립한국문학관이 꼭 되도록 기대도 하고.
16년을 끌었던 서부선은 최근 정부의 민간 투자 심의 문턱을 넘어 본궤도에 오를 채비를 마쳤고 GTX-A 연신 내역은 28일 개통이 예고된 가운데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찾아오고 싶은 도시의 핵심은 교통입니다. 수건 사업이었던 GTX-A는 올해 드디어 회속 질주를 시작합니다. 통일로 우회도로와 서부선 도시철도도 연내 착공하여 사통팔달 도시를 이룩해 내겠습니다. 반대 민원이 극에 달하면서 주민과 지자체 간의 법정 다툼까지 벌어지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던 광역자원수산센터는 가동이 코앞입니다. 다만 은평구와 마포, 서대문구 3개 지자체가 약속한 폐기물 공동처리 여부가 불투명해 아직은 성과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협약은 재활용 선별시설인 자원수산센터를 3개 구가 함께 사용하는 대신 은평구에서 발생한 음식물 폐기물과 일반 폐기물을 서대문과 마포에서 처리한다는 내용입니다. 광역자원순환센터 또한 중요한 시설입니다. 관내 생활 폐기물 적환시설과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3개 구에 재활용 선별시설이 구축되는 대규모 시설인 만큼 공사가 적기 준공할 수 있도록 사업 초기 하자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입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혁신파크 부지개발 사업도 은평구의 주요 현안입니다. 은평구는 6억 원을 투입해 혁신파크와 불광역 일대 발전 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구는 민선 8기 공약으로 서울혁신파크 서부권 랜드마크 조성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에 이어 지역 정치권까지 서울시의 혁신파크 부지 매각 계획을 반대하고 나서 혁신파크 개발을 둘러싼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새로운 과제를 남겼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집값이 상승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이를 관리하기 위해 올해 대출 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은 신생아 특례대출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결국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에 혼선을 줬다며 사과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혼란을 겪은 올해 부동산 시장을 돌아봤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올해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대출 규제 완화와 강화가 공존하며 혼란을 겪었습니다. 지난해 DSR 규제 완화와 함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등장하며 집값을 자극하자 정부는 스트레스 DSR 시행에 나섰습니다. DSR은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로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누어 산출됩니다. 특히 스트레스 DSR 제도는 향후 금리 인상폭까지 가상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지난 2월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1단계가 시행됐습니다. 이어 지난 9월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과 이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2단계가 시행됐습니다. 스트레스 DSR 규제가 확대되면서 가상금리로 인해 상환 부담은 커지고 대출 한도는 축소됐습니다. 신용대출이라든지 다른 부분으로 메꿀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담보대출을 메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가계대출의 규모를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이제 실수요자들은 고금리를 사용해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사이에 수요자들은 정부의 특례대출로 몰렸습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1월 29일 1%대 고정금리로 전세와 매매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출시된 겁니다. 특히 신생아 특례대출은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다 보니 시행 6개월 만에 7조 원이 넘는 대출 신청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특례대출로 인해 대출 대상에 해당하는 9억 원 이하 주택의 가격이 상승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DSR 2단계 시행을 앞둔 지난 8월 말 국내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전달 대비 8조 9,115억 원 늘어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내놓은 대출 정책이 서로 엇박자를 내면서 올해 부동산 시장도 요동쳤습니다. 연초 92.74로 시작한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하락세를 이어가다 5월부터 반등을 시작해 지난 10월에는 94.68을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량은 DSR 규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점차 늘어나 지난 7월 한 달 동안 3만 가구가 거래됐는데 이후 매수 심리가 꺾이면서 지난 10월에는 17,000여 가구로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최근에는 내년 대출 규제 강화를 앞두고 대통령 탄핵 정국에 따른 경기 불안이 겹치면서 주택 매매량이 줄고 집값 하락세가 점차 확산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말에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한동안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이번엔 올해 서울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 사고 돌아보겠습니다. 9명이 숨진 시청역 역주행 사고부터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땅꺼짐 사고까지 이세진 기자가 올 한 해 사건, 사고를 정리했습니다. 지난 7월 서울시청역 앞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고. 인도로 돌진한 차량에 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평일 저녁 도심 한가운데서 일어난 참변은 시민들에게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생전 보지도 못한 광경이에요. 갑자기 더 큰 굉음이 소리가 나면서 막 쏜살같이 차가. 마음이 안 좋죠. 이렇게 바로 났습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페달 오조작을 사고 원인으로 보고 운전자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고 이후 서울시는 보행자 안전 대책을 강화했습니다. 시민들에게 충격을 준 교통사고는 또 있었습니다. 지난 1월 은평 연서시장에서 발생한 구중 추돌 사고. 7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보행자와 승용차 8대, 오토바이 1대를 들이받으면서 도로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1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친 사고였습니다. 막 소리가 그냥 그 대포 쏘듯이 빡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막 놀래가지고 밖에 나왔더니 벌써 저쪽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할아버지는 쓰러져 있어 계시고. 가해 차량 운전자는 원인을 차량 문제로 돌렸지만 국과수 감정 결과 차량에 결함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록적인 장마 뒤에는 땅꺼짐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도로를 달리던 SUV 한 대가 순식간에 구덩이 안으로 빠진 사고. 지난 8월 2명이 다쳤던 연희동 땅꺼짐 사고입니다. 사고 현장에 생긴 구덩이는 가로 6m, 세로 4m 규모로 깊이는 2.5m에 달했습니다. 사고 직후 서울시가 도로 정밀 조사에 나서기도 했지만 시민들의 불안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어머야, 저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무섭지요. 무서운데 이 도로가 다져서 아스팔트를 놨는데 어떻게 그게 무너질까가 의문이고.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한 화재도 있었습니다. 지난 6월 목동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입니다. 지하 2층 재활용품 분리수거장에서 시작된 불은 시꺼먼 연기를 뿜어내며 건물 위로 번졌습니다. 폭발까지 일어나면서 진압 과정에서 소방관 17명이 다쳤습니다. 숨지거나 크게 다친 주민은 없었지만 100명이 넘는 이재민도 발생했습니다. 주민과 상인들의 보금자리를 앗아간 불은 1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은평구가 보건복지부의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은 2026년 돌봄통합지원법 전국 시행에 앞서 법에서 제시하는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통합지원체계 확산을 모색하는 사업인데요.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인, 장애인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정책입니다. 은평구는 돌봄 인구와 저소득층 분포가 높아 통합돌봄 지원 사업이 어느 지역보다 필요한 곳인데요. 올해 1분기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고 복지 대상자 수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3번째로 많습니다. 이에 은평구는 내년 1월부터 생애주기별 맞춤 복지 실현을 위해 주민복지국을 돌봄복지국으로 개편합니다. 또 통합돌봄과를 신설해 전담인력 배치, 민관협력체계 구축, 통합돌봄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